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다문화 사회의 인권교육 10주차 1교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한번 확인하고 시작할게요. 강수영 선생님, 김경아 선생님, 김성진 선생님, 안혜원 선생님, 이주희 선생님, 와타나베 사쿠라 선생님, 이렇게 6분 선생님 이번 학기 수업을 같이 들어주고 계시고요. 저희 이제 3분의 2 정도 이번 학기 소화가 된 것 같습니다. 윤리학과 다문화를 연결시키려는 시도에서 시작해서 동양과 서양의 인간 존중 사상 살펴보고 중간고사 이후에 이제 다문화 교육과 인간 존중 사상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다문화 인권 교육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논문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서울교대 이인재 교수님 논문을 살펴보았고요. 이번 주에는 인하대학교 이제 학부에서는 사회교육과 소속이시고요. 대학원에서 다문화 교육 전공 역시 지도를 하고 계신 그 교수님과 지도 제자 이렇게 둘이서 함께 쓴 공동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문화 인권 교육의 개념 정립과 발전 방향 소고라고 되어 있는 제목이고요. 지금까지 이제 제가 주로 강의를 할 때 칠판 판서를 하면서 조금은 어려운 그런 이론적인 내용들, 개념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그 선생님들께서 과제와 함께 피드백 주실 때 어려운 내용이 많아서 조금 힘들게 겨우겨우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쉽게 선생님들께 안내해드리지 못한 제 자신을 반성하면서 오늘 이 논문은 좀 간명하게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선생님들 그 힘드셨던 두뇌를 좀 리프레시하면서 다문화 인권 교육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가볍게 천천히 함께 읽어 나가면서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살펴보는 그러면 조금은 편안한 그런 운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판서도 조금 과도하게 되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주는 조금은 과감하게 어떻게 보면 유튜브에서 책 읽어주는 남자 이런 느낌으로 논문을 소개해드리는 방식이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까지 해서 이제 다문화 인권 교육 논문 2편 살펴보고 나면 이후에 이제 다문화 교육에 대한 주교재 내용 그것과 어떻게 보면 인권 교육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려는 노력을 수강하고 계신 선생님들께서 기울여셔야 되는 것인데 본인이 담당했던 챕터의 내용을 인권 교육과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토론 주제로 다들 잘 써주셨기 때문에 주교재에 대한 내용의 간략한 강의와 선생님들 페이퍼의 토론 내용 소개 이런 방식으로 다음 주는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료실에 있는 논문을 출력해 오시고요. 다문화 인권교육의 개념 정립과 발전 방향 소고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하대학교 연구팀 이렇게 2분 강형민, 정상우님 이렇게 써주셨고요. 요약문 한번 이 논문이 담고 있는 주장 핵심적으로 잘 담겨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다문화 교육의 개념과 내용 체계를 재조명하여 그동안 다문화 이해 교육으로 인식되어 온 다문화 교육이 그 본질에 맞게 다문화 인권 교육으로서 재정립되어야 함을 제기하였다.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동의하면서도
그것의 이제 실제 펼치게 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가장 기초적인 문화 이해 교육 수준에 그쳐 있었다는 점,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시작하는 것이죠. 최근 다문화 교육과 인권 교육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인권 교육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이 글에서는 미국에서의 다문화 교육 논의를 중심으로 다문화 교육의 발달 과정과 내용 요소를 살펴봄으로써 다문화 교육이 형성 과정에서부터 다문화 인권 교육이었음을 살펴보았다. 다문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표방하고 근본을 두고 있는 그런 목표 자체가 본래부터 다문화 인권 교육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문화 교육이라 쓰고 다문화 인권 교육이라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다문화 인권 교육의 개념을 명료화하고 한국의 현실에서 다문화 인권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제시하였다. 사실 이제 대학원 과정에 있는 선생님들께서 학위 논문 쓰시기 전에 학술지에 논문을 한번 투고해서 자신의 아이디어라든지 논의 전개 과정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보는 장을 가지는 거죠. 그때 썼던 초고를 보통 지도 교수님도 보시고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지도 교수와 지도 제자가 함께 공저자로 해서 글을 쓰는 건 굉장히 일반적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일반적인 글 쓰는 그런 형태에 있어서 미국의 모습을 가져와서 그것이 한국 사회에서 가질 수 있는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는 것. 가장 무난하게 글 쓸 수 있는 방법이죠. 이 글의 저자는 아무래도 주 저자가 대학원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무난한 방법을 채택하신 것 같습니다. 연구 결과 다문화 인권 교육은 다문화 역량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일제의 차별적 요소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 감수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교육 과정의 개혁이다. 이에 따라 다문화 인권 교육은 첫째, 일반적 차별 금지로서 차별 금지 사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둘째, 인권의 사각지대까지도 실질적 교육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저희 정의관에 대해 이야기할 때 형식적 정의와 실질적 정의 구분해서 논의한 적이 있었죠. 그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셋째, 문화적 소수자에 대한 반편견 교육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넷째, 학생 일반에 대한 다문화 인권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다문화 인권 교육의 이러한 방향을 통해 다문화 이해 교육에 머물렀던 다문화 교육 담론의 협의화를 극복하고 다양한 문화적 차이에 의한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인권 감수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요약문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잘 써져 있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보았던 논문은 전반부에는 이론적인 내용이 있고 후반부에는 실제 교육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만한 방안, 사례를 제시하는 논문이었기 때문에 후반부 논의는 생략하고 전반부에 집중을 해서 살펴봤었죠. 하지만 이 논문은 전반적으로 다 이론적인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 위주로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론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2장 3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요약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 다문화 현실, 미국 다문화 교육의 현실이라든지 역사적 사실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지적했기 때문에 그 부분 어떻게 조명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2장 다문화 교육의 발전과 내용 요소 1절 미국 시민 인권 운동의 발전과 다문화 교육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저희 주교재 아마 2장 다문화 교육의 의미와 역사 이 부분에서도 보다 심화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비적 단계로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교육의 역사적 뿌리는 차별받던 미국의 소수 집단의 시민 권리 운동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그 밖의 유색인들이 공교육 내에서 자행되던 차별적 관행에 반발하면서 사회적 행동을 취하였고 이와 함께 다문화 교육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인종적 평등이 실현되지 않았던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개혁과 고용 관행의 재검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아마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표현인 것 같은데요. 고용 관행과 관련해서 후입 선출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했었죠. 피부색이 다른 유색인종, 특히 그 중에서도 더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여성, 가장 마지막에 고용되고 가장 빨리 잘리게 된다. 그런 관행과 관련되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기 미국에서는 흑백 차별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었고 특히 학교 교육 과정에서 흑백 차별은 인종에 따른 학교 분리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차별과 분리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 급증했고 특히 1954년에 있었던 브라운대 교육위원회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 판결 이후 분리하되 평등하다는 전제하에 시행되던 인종분리 관행이 폐지되고 흑백 통합교육이 제도화되었습니다. 분리하되 평등하다. 저희가 정의관 살펴보았던 것 중에 형식적 정의, 이걸 있는 그대로 형식적으로만 적용하면 약간 얼토당토하는 이런 방식의 주장이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따라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이걸 표면적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이해하면 분리하되 평등하다라는 잘못된 전제 아래 인종차별 정책들이 정당화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이런 문제점들이 역사가 흘러가면서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이 이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에는 여성 권리운동이 교육과정 개혁을 추동하는 힘이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다문화 교육에 젠더 이슈를 포함시키는 데 역할을 하였다. 실제 다문화 교육이라고 할 때 피부색이라든지 서로 다른 문화 이것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범위에서 성 그리고 장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요즘은 논의를 하고 있죠. 그것과 관련되는 발전 과정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970년대를 지나면서 역사적으로 차별받아왔던 그 밖의 성소수자나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인권과 사회 정치적 권력의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1960년대와 1970년대는 역사적으로 주변화되어 온 집단들의 인권과 교육 시스템으로 인해 이들이 겪어온 불평등이 다문화 교육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
4페이지 내용입니다. 들어서면서 단지 유명한 여성이나 유색인들에 관한 단원이나 프로그램을 교육과정에 추가하는 수준에서 다문화 교육이 실행되는 것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제 뒤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소수자 가운데 성공한 몇몇 채만 주목하거나 다문화 정책이 온정주의로 흐르는 문제점을 낳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문화 교육 학자들은 교육 정책, 교육 자료, 교사의 태도, 평가 방법, 상담, 교수법 등을 포함하여 다문화적 학교 환경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였으며 교육적 평등이라는 개념으로 다문화 교육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1980년대 중반이 지나면서 다문화 교육은 평등한 교육 기회와 학교 변혁 및 사회적 변화를 연결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학교 변혁이라든지 사회적 변화 이것을 이야기하면 교육과 함께 정책적인 노력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함께 잘 유기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제 논문 소개해 드릴 때 윤리학 분류 얘기하면서 책임윤리, 정치가의 윤리가 책임윤리이다. 그런 것처럼 저희 다문화 교육도 학교 현장에서 교육적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잘 뒷받침하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정책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야기했는데 이런 것을 미국에서 이미 1980년대부터 이런 것에 대한 발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촉구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이죠. 1980년대 후반을 지나 1990년대에 이르러 다문화 교육은 사회정의, 비판적 사고, 교육 기회 평등에 집중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글로벌한 차원에서 권력, 특권, 경제, 사회의 맥락에서 교육기관을 분석하는 비판 교육학자들의 두드러진 활동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학교의 변혁을 위해서는 다문화 교육이라는 개념이 사회 정치적 구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발전시켰습니다. 기능론과 많이 대조되는 갈등론 논의들이 이제 이 속에서 조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단락, 미국의 시민 권리 운동은 인종과 민족, 젠더, 성적 지향, 사회계층, 장애 등의 내용 요소를 다문화 교육의 범위로 안착시켰습니다. 역사적 흐름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 이러한 요소들이 확장되면서 다문화 교육의 논의 또한 풍부해졌습니다. 초기 다문화 교육 역사를 살펴보면 인권, 특히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매우 중요한 맥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종 분리 정책이 철폐되고 표면적으로 상당히 많은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였고 이는 다문화 교육의 성과로 인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미국의 다문화 교육은 인종을 중심으로 한 교육에서의 차별 금지에서 출발하여 다문화주의와 결합하여 다문화 교육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교육은 인권을 중시하면서도 교육학자들의 노력에 의해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교육 과정과 학교 교육의 변혁으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다문화 교육은 인권 교육을 넘어 교육의 관점에서 풍부한 다른 내용 요소를 갖게 되었지만 여전히 차별 금지를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소극적인 차원에서 시작해야지 적극적인 차원의 논의가 가능해지는 것이니까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다문화 인권 교육 그 관련한 논의에서 소극적 차원에서 적극적 차원으로 나아가야 한다.
소극적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이 차별 철폐 조치다 말씀드렸는데 그 논의와 맥이 다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무엇보다 다문화 교육은 인종, 민족을 넘어 젠더, 장애, 사회 계층, 경제적 소외 계층, 언어, 종교, 연령, 출신 지역, 성적 지향 등 일체의 차별적 요소를 배제하는 교육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미국의 다문화 교육의 역사는 교육과정 개혁과 인권 존중 실천의 역사임이며 동시에 차별 금지 사유의 확장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다문화 교육의 역사가 인권 존중의 역사고 차별 금지의 역사다. 그렇게 볼 때 다문화 교육은 다문화 인권 교육 이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런 논의를 펼치려고 하는 것 같죠. 2절 다문화 교육의 개념 및 내용은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논문과 조금 겹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략하고 넘어가서요. 이제 3절에 보면 다문화 교육의 목표 및 기대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학자들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종합해서 이제 다문화 교육의 목표를 8쪽에서 일목요연하게 잘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정도까지 한번 살펴보고 잠깐 쉬셨다가 다음 교시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8쪽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줄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여러 학자들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이처럼 다문화 교육의 목표는 개인적 차원에서 지식, 기술, 역량, 태도, 가치, 문화적 리터러시, 다름에 대한 감수성, 상호 문화적 인식, 역사적 관점, 비판적 사고를 발달시키는 것이며 학교의 차원에서 평등과 수월성, 학습 환경, 교육적 대안을 촉진하는 것이며 사회적 차원에서 민주주의, 문화적 다양성, 인권, 대안적 삶, 사회정의, 동등한 기회, 평등, 권력의 분배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단락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효과가 개인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사회로 확대되어 나간다는 것을 고려하면 다문화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권이 존중받는 평등한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다문화 교육의 지향점이 개인의 인식, 지식, 기술 등 개인적 발달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인권 존중과 평등한 민주주의 사회라는 사회적 목표가 개인들의 역량에 달려 있다는 전제의 기반을 둔 것입니다. 다문화 교육이 처음 시작되었을 당시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여 이해한다면 인종별로 혹은 사회적 계층에 따라 행해지던 차별, 불평등, 편견이 해결해야 할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즉, 다문화 교육의 목표는 학교 안과 밖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학생이 보편적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개인과 사회의 역량을 기르는 인권운동의 한 차원이었습니다. 미국 다문화 내지 다문화 교육의 역사적 사실 이걸 근거로 해서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는 다문화 교육의 목표와 연결시키면서 이 논자들이 주장할 때 여러 가지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다문화 교육의 목표 자체가 인권운동의 한 가지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다문화 교육 자체가 다문화 인권 교육이다.
효과적으로 런지를 잘 전개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잠시 쉬셨다가 또 뒷부분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